통계청에서는 국민 이전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와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 적자를 파악하는 건데요. 라이프 사이클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변화를 통해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계청에서는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6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것은요, 국민 개정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 적자 구조를 파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이해할 때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 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소비의 원천은 노동소득 외에 자본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국민 이전 개정에서는 소비 그리고 소득 중에서는 노동소득만을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커 생애주기 적자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요.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 최대 적자를 보이고요. 41세에 1435만원으로 최대 흑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3단계로 바뀌고요. 27세에 흑자에 진입해서 59세에 적자로 전환합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자세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당 생애주기 적자가 16세에는 2,867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고요. 41세에 1,435만원 최대 흑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소비와 노동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생이요,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3단계 구조로 가고 언론에서 주목한 흥미있는 단어는 59세의 인생 적자에 돌입한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뽑아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0세부터 26세는 당연히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16세에 그때 2,867만원으로 아마 교육비라고 추정이 되는데 최대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세부터는 생애주기 적자의 흑자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소득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이죠. 특히 41세에 1,435만원으로 최대치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41세부터 어느 정도 그 수입을 쌓게 되고요. 그러나 59세가 되면 다시 적자가 발생해서 아무래도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인당 민간 소비에 있어서 소비폭이 소득이 줄어드는 55세, 59세부터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공공 부조라든지 이런 혜택으로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면은요, 노동을 하다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 40대 초반에도 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차 잡을 50세쯤에 다시 정하고 2차 하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다가 60세 정도 되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공노동이나 노인 일자리 아니면은 굉장히 육체노동이나 이런 쪽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나이가 75세가 되면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노동소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59세부터 적자 인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소비 부분은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노동소득 부분을 올리고 기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강조드립니다.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이 시니어 라이프의 그 재무적인 부분에선 핵심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남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오늘부터는 반드시 간단하게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수입, 지출, 나가고 이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동소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커브를 줄이는 것을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를 보면요, 일하는 자세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라는 겁니다. 즉, 일은요, 이제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고 작은 소득을 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제 지인의 얘긴데요, 현재 대기업의 고위직으로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말이, 나는 다시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입의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감사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물론 워라밸은 맞춰야겠죠. 그리고 비단 대기업 임원만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라는 입장에서도 그 마음 자세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소개한 91세 할바생이 주는 일의 소중함과 그를 통한 이러한 자세들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족한 금융 지식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OECD 대비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낮고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우리가 59세를 넘어서는요, 무조건 리스크는 피해야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면 낭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과도한 투자,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은 금기입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밑바닥부터 확실히 안 경우에 약 10% 정도, 그 정도 감소할 수 있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탄탄하게 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저축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주 확실한 기업의 배당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리스크보다는 사람의 동선을 사로잡는 동선이 확실한 곳의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눈과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찾기 어렵거나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택을 활용한, 주택을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통계적인 기본적인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9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진다는 사실은 팩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도 수많은 시니어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상담하지만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리스크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기본적인 사실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가계부를 통한 현금 흐름 관찰, 그리고 꾸준한 현명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시니어 선배님들의 조언처럼 희망차게 살 수 있게 다시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